하게 되네 후야 내 삶은 on top 너야 관계사 꽉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아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오늘 따윈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K-팝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새 앨범 공개 나흘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는데 지난해 5월과 9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정상에 오른 겁니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방탄소년단 신드롬은 음악적으로는 물론 경제와 경영학 쪽에서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의 오아시스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컴백하자마자 정말 무서운 기세로 각종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 물론 큰 인기를 누려왔지만 이번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우선 뭐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이런 화제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게 살아남은 자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인기는 있었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호감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다. 인지도는 높았지만 그 춤이라든가 노래, 스타일 등과 관련해서 화제는 됐지만 조금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선 그 음원 시장에서 앨범과 곡들이 상당히 상위권에 진출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중에는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다시 등극했고요. 또 빌보드 뮤직 어워드 5월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지지난해 두 번 받았던 게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SNS에서 주로 활동이 뛰어난 아티스트다 그런 얘기인데 이번엔 탑 듀오, 탑 그룹 후보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그룹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CNN 자막이 나왔습니다만은 비틀즈 이후에 이런 팬덤은 최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한 겁니다. 아까 뭐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말씀은 그 뭐 티셔츠 논란이라든지 그 복장 그런 부분이 걸 좀 포함해서 컸죠. 그렇죠. 그래서 컴백 무대부터 이 남달랐는데 이 최고의 유명 인사들만 나갈 수 있다는 미국의 그 코미디 쇼였죠. 그렇습니다. 그 미지상파 MBC의 토요일 밤 생방송 Saturday Night Live SNL이라고 불리는 방송이었는데 이게 한 45년 된 유명한 풍자 코미디 쇼입니다. 호스트가 있고 음악 게스트가 있는데 13일 방영된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마 스톤이란 우리나라에서도 라라랜드 때문에 잘 알려진 헐리우드 대세 여배우가 호스트였고 음악 게스트로 이 방탄소년단이 나온 건데요. 이 예고편을 보시면 최근에 그 방탄소년단과 관련돼서 상당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해주신 예고편 그러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배우 엠마 스톤하고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모두 BTS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BTS is going to be dancing on this stage. Oh my god! I'm camping out on this stage until BTS gets here. I don't know. Girls, what are we doing? Ew, Beck, what are you doing here? Get out, no boys allowed. All right, what is this? We're waiting for BTS. Bye. Huh. What's a BTS? How dare you! BTS가 뭐냐 그러니까 꺼져라는 네가 감히 뭐 입 다물라 이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죠. 이 반응이야말로 사실 그 소수의 팬들과 SNS로 시작한 BTS의 석세스 스토리, 성공담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로 좀 미뤄보도록 하고 문화평론가가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식시장도 이 BTS 컴백으로 활짝 웃은 종목들이 있었죠. 정작 이 BTS가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상장이 안 돼서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관련주라는 게 몇 개 어제 오늘 이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배용준 씨 소유로 알려진 키스트란 연예기획사인데 여기는 자회사가 일본 자회사가 일본 BTS 팬클럽을 관리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제 상한가 가까이 뛰었고 오늘도 상당한 강세를 띠고 있더군요. 그리고 BTS들이
등장하는 BTS 월드라는 게임을 넷마블에서 만들기로 돼 있는데 네. 이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방시혁 씨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친척형인 방준혁 씨가 의사회 의장으로 있는 게임사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어제 오늘 또 역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방시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만으로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네. 한 8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갑부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네. 이 대주주가 바로 아까 게임 회사인 넷마블이죠. 언제 상장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겠네요.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승리 정준영 스캔들 이후에 엔터주라고 불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가 상당히 위축돼 있거든요. 이게 상장되면 상당히 활기를 띨 거다 하는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천억 원이 넘었으니까요. 네네. 예. 자, 이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을 연구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연구자들은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뭐 공통적인 게 몇 가지 있죠. 우선 그 독특한 비주얼이나 칼군 군무 같은 거는 네. 일종의 차별적인 포인트고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서구 쪽에 보이밴드의 명맥이 끊긴 것도 이 경쟁 구도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네. 또 10대들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도 워낙 노래 메시지가 건전하고 예. 또 이제 지금까지 스캔들 없는 활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호의적이다 이런 것들도 꼽고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그 소수의 팬에서 시작된 SNS와 팬덤. 이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점점 팬들을 넓혀온 것들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영학, 경제학에서 요즘 많이 하는 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하고 FOMO라고, FOMO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돼서 많이 거론되는 용어들입니다. 네, 그 밴드를 아미라고 하잖아요. 아미라는 게 그들의 공식 역할이 명칭입니다. 네. 핵심적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네트워크 효과와 포모 효과, 이 일반인들에겐 사실 다소 생소한 경제 용어인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트워크 효과는 이제 예전에 밴드웨건 효과라고 불렸던 것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밴드웨건이 뭐냐면 꽃마차 이 악대를 싣고 퍼레이드에 앞장서는 데거든요. 네. 그 마차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대거 따라가서 뭘 사면 따라가서 사게 되는 일종의 편승 효과를 밴드웨건 효과라 그랬는데 네. 지금은 훨씬 더 SNS와 온라인 때문에 이게 심해진 거예요. 네. 예전에 입소문 때문에 했다면 지금은 뭐 SNS나 온라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면 나도 빠질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편승하는 걸 네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고요. 부수적인 현상으로 이제 FOMO라는 것도 거론되는데 영어로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러는데 놓치는 거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나만 SNS상에서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겠네요. 아까 엠마 톰슨이 얘기했듯이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좋아하는 것은 나도 의무감에서라도 알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지면 나만 뒤처지는구나 하는 느낌 때문에 그게 싫어서 이 포모 효과라는 게 등장하는 것이죠. 네, 네. SNS를 통해서 그것도 상당히 극대화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네. 수 있겠는데 네. 자, 이 충성도 높은 팬덤을 방탄소년단은 획득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돌이켜보면 인류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BTS 같은 팬들이 있느냐, 그렇게 열렬 팬들이 있느냐, 그건 의문이거든요. 아주 네. 단적인 예로 삼성의 안드로이드 폰인 갤럭시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했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애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수익 면에서. 근데 애플은 이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주 적극적인 소수의 팬, 이른바 네. 애플 바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현대기아 자동차의 경우도 나타납니다. 해외 네. 시장에서 내가 이 기업 브랜드가 아니면 안 사겠다. 이런 광적인 팬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는지 회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아주 대표적인 시장이 일본 같아요. 네. 우린 일본에 제대로 들어가질 못했거든요. 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는 일본에 거의 수출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철옹성처럼 여겨지고 있거든요, 기업들에. 근데 BTS 팬들은 일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든요. 한일 관계가 나빠져도 또 한국에 대한 혐한 심리가 고조돼도 별 상관이 없어요. 네. 이거야말로 열렬 팬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장점인데 이 메이드 인 코리아, 특히 우리 인류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에 그런 열성 팬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네. 이 BTS한테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많은 기업들에서도
고민 중이죠. 지금. 네, 그러면 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지. 크게 이 어떤 마케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세계화되고 SNS라는 것이 전 세계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울림방이 됐습니다. 공명실이 됐는데 네. 소수가 소리를 지르면 방이 막 메아리 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광고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호의적인 이미지를 심는데 이제 주력했다면 마케팅이 네, 네. 지금은 SNS를 중심으로 아주 광적인 열광적인 팬들을 만들어내고 그 외연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기업이 설령 실수를 하고 위기를 맞아도 그 팬들은 쉽게 떠나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워낙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이른바 엔티팬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도 그런 경우들이 좀 네네.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자면 궁극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이제 제조 생산 마인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우리 제품을 어떻게 세계 최고로 팔까를 고민하는 열렬한 소수의 방탄소년단의 팬들과 같은 팬들을 우리 기업과 제품들이 만들어낼 것이냐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네, 방탄소년단의 노래만 들을 게 아니라 참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